안녕하세요. 개그맨이자 성희롱 예방감사 황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활동가 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성폭력 관련 활동하고 있는 금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심각한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단톡방 성희롱, 언어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언어 성폭력 문제가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크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우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해 6월 달에 남학생들이 9명이 1년 동안 무려 A4 용지 700쪽에 달하는 대화로 많이 됐다. 동기나 선후배들을 성적 대상으로 조리돌림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한 명이 내부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저는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남학생 8명이 6개월 동안 여학생들의 신체를 품평하고 심지어 본인이 과외하고 있던 초등학생 5학년 학생도 성적 대상화를 했대요. 미성년자를. 더 대박인 거는 가해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면서 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내부 고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있겠죠. 단톡방 사건 경우에는 내부 인원 중에 한 명이 대자보를 썼어요. 그게 뭐라고요? 제목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라는 대자보를 붙여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문제인데요.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 직원 3명이 단톡방에서 동료 여직원 2명 외모를 성적으로 굉장히 품평을 하고 성희롱하는 글을 수십 차례 주고받았었는데 피해 여직원이 이거를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어요. 가해자들은 해임당하고 감봉당하거나 정직당했는데 정작 피해자분은 그 기업을 이제 그만둬야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비판해야 하는 기자들마저도 그랬으니까 말 다 했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우연히 대화방을 발견을 하고 제보하면서 이게 알려졌는데 해당 가해자가 사과한답시고 쓴 사과문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아이고. 또 네. 뭐라 그랬어? 함께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남고 동창 같아서 여자 얘기도 하게 됐고 잘못이라는 죄의식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성적 대상화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진화하고 있냐면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도 이제 단톡방에서 여자애들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다음에 외모 품평해서 순위 매기고 이런 걸 한대요. 이 초등학교, 중학생, 대학생부터 강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공직자, 이러한 사건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기자까지 생각보다 정말 엄청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단톡방 내 성폭력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단톡방이 가진 특성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당사자들도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일상생활을 막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는 내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나중에는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분노감 같은 나쁜 감정을 갖게 돼서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공론화를 한 이후에 오히려 개인의 신상이 밝혀진다거나 가해자로부터 협박 혹은 합의를 요구받는 일도 있고요.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2차 피해를 받기도 하죠. 이 단톡방 언어 성폭력의 메커니즘도 기존의 성희롱, 언어 폭력과 다르지 않네요. 오히려 모바일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휘발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범죄의식 없이 너무나 쉽게 저지르지만 누군가 쉽게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특성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인맥들이 매우 폐쇄적인 틀 안에서 폭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인 관계이니까 이게 문제 제기하는 것도 더 힘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단톡방 언어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폭력적이고 간음증적인 시선이 문제라고 봐요. 이성을 대상화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음주가 면책 사유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처럼 성폭력의 관대한 사고나 왜곡된 남성성이 문제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면 그럴 수도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런 단톡방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과 이 동조하는 사람 혹은 묵인하는 사람으로 가해 양성을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단톡방 안에 있으면 문제라는 건 알면서도 침묵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속에서 나와 친한 친구들, 지인들한테 그만해, 너 그거 성희롱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힘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또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고 봐요.
경우에는 주식 투자 동아리 남학생 5명 중 1명이 잠자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해 대화창에 올려놨을 때 다른 1명이 신고감이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기도 했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방관과 묵인 속에서 폭력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그 항변도 나와요. 사생활 아니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막말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닌데 웬 오바들이냐,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다, 이런 그 말도 안 얘기를 합니다. 폭력적인 상황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도 외면을 하고, 그런 부당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냥 재미로 지인들끼리 서로 끈끈하게 유대를 다지는 과정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죠. 단톡방 속 내용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될지도 모르고 잘못이라는 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공론화가 돼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는 거에 실패를 하고 있어요. 학칙상 징계위원회 구성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고요. 가해는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되는데 처벌은 정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처럼 더 이상 방관만 하지 않고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 혹은 의식 있는 남성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다음 세대 여성들이 부디 이런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톡방 성희롱? 말도 안 된다. 그런 일 있었어?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구조적이고 법적인 해법과 생각의 변화가 개인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침묵하는 다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디 방관과 묵인을 하지 말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폭력은 행해지고 칭찬되고 묵인된다. 행하는 자는 극소수이고 칭찬하는 자는 소수이고 묵인하는 자는 다수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다. 폭력은 다수의 묵인 속에서 비로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뭐 한마디씩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첫사람,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또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니까 일상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성 인권이나 아니면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 차차 해결이 되면서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왜 그 손을 숨기나요? 왜 그 약속을 지키시죠? 딸기 맛, 박하 맛. 야, 뭐하냐? 빨리 와. 왜 그 시작을 말리고 기사님, 병원이요? 끊었잖아요. 왜 금연을 응원하시나요? 우리에겐 있습니다.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 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보건복지부. 너는 뛰쳐날 것 같으면 붓을 듯이 다듬으면서 너 머리 쳐박고 한숨 쉬어 담배를 챙기면서 이런 감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커피 감별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후각은 한 번 걸리면 띠게 장난 아니야 적어도 2주는 가니까 난 끊기가 너무 어려워 넌 항상 말이 흡연자니까 뒤로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귀면을 붙이는 것도 난 달인처럼 담배 냄새를 숨기는 법도 많이 늘어서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쳐서 조금 금연을 하려던 마음이 타버린 담배처럼 꺼져버렸어 오늘 이별은 말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와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너가 담배 필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해 정결한 너한테 난 항상 불쾌한 사람인 걸 걔들 만나서
했었어. 너와 함께 있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후각을 버리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담배 연기에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젠 나 위독해. 네가 뿜은 연기 난 숨이 막혀오는데 넌 점점 더 담배 냄새가 더 진해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준 하늘 향수의 향기가 사라졌어. 흰 연기는 살인자처럼 내 목을 조였어. 날 지치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나? 그때 내 팬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지금 난 날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고파. 이미 우리 사이 달을 아는 벽은 너무 높아. 내가 더 줄일게 끊을게 하며 약속했던 너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내가 죽일 놈이지 뭐. 너가 담배 필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정결한 너한테 난 항상 불쾌한 사람인 걸. 내가 줄일게란 말 이젠 두 번 다시 안 할게. 흡연 안 할래. 오늘까지라는 말 이젠 두 번 다시 안 할게. 내가 끊을게. 내게 이해하란 말 이젠 두 번 다시 안 할게. 이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지 못한 담배를 오늘은 갖다 버릴게. 내가 죽일 놈이지 뭐. 너가 담배 필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정결한 너한테 난 항상 불쾌한 사람인 걸. 우리 하린이가 미쳤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침착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구와 피난로, 피난기구를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숙소나 거주하는 건물의 구조와 비상구 위치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잘 기억해 두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피난 유도를 해야 합니다. 문에 손을 대고 화기나 연기가 없다고 판단될 때 수건이나 옷가지를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이는 유독가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건물 내에 갇혀있게 되면 무리하게 통로나 복도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때는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가지로 문틈을 막아야 합니다. 실내에 고립되었을 경우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 등을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립니다. 또한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 파괴한 다음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말 소화기입니다. 이 소화기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는 물론 전기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먼저 소화기 안전핀을 뽑습니다. 다음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듯이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할 때는 바람을 등져야 합니다.
수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화재 규모가 커지면 우선 대피한 다음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화재 진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호스를 펼치고 개폐 밸브를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 불이 난 곳을 향해 관창을 돌리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또한 화재 규모가 커져서 진압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본인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를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지진. 지진은 지구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땅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그 시간 동안은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대부분의 부상은 떨어지는 물건들에 의한 부상입니다. 테이블 등의 다리를 꽉 잡고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곳이 없다면 벽의 모서리로 대피, 방석 등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감싸 부상을 예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크게 3번. 먼저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 즉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끕니다. 두 번째는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크게 흔들릴 때는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어 흔들림이 멈춘 후 불을 꺼야 합니다. 마지막은 발화된 직후입니다. 1, 2분 내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항상 비치해 둡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진동 중에 섣불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블록담이나 자동 판매기 같이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문이 뒤틀려 갇힐 수 있으므로 문을 열어 출구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낄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갇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소리 갇혔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된 물건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정전에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땐 타이어가 구멍난 듯한 상태가 돼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합니다. 이때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가 필요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 근처나 절개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느낄 경우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정전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구조대나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상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응급처치법과 약품의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고 구조가 될 때까지 부상 부위를 고정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지진. 체계적인 대피훈련과 행동 요령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CPR, 응급처치의 5단계, 현장조사 필요,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도움 요청,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치료.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위 5단계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명 소생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장이 안전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빡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할 경우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특히 119 신고를 부탁할 땐 한 사람의 특정인을 콕 찍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주위 사람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한다. 인공호흡에 자신 없는 경우 가슴 압박만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의 평평한 부분을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환자의 몸과 팔이 수직이 되도록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 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에서 120회에 가슴이 5에서 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하나, 둘, 셋에서 30까지 목소리로 횟수를 세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에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숨이 새지 않을 정도로 환자의 입을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받거나 순환이 회복되어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신체 움직임과 호흡 유무를 계속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잘 배우셨나요?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실시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도 폐쇄란 기도가 막혀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큰 조각의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켰을 때,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실 때, 흥분하거나 크게 웃으면서 음식물을 삼킬 때, 입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걷거나 놀거나 뛸 때,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 호흡하기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 쇼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 폐쇄가 심장마비나 다른 상태로 오인되는 경우 처치가 지연되거나 잘못 처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요합니다. 이물질이 부분적으로 기도를 막아 발생하는 부분 기도 폐쇄는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하면 방해하지 말고 곁을 지켜 계속 기침하도록 도와주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기침이 약하고 호흡할 때 거친 소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호흡이 잘 안 될 수 있고 처음엔 호흡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부분 기도 폐쇄는 완전 기도 폐쇄로 보고 다루어야 합니다. 완전 기도 폐쇄일 경우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고 호흡이나 기침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입니다. 보통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는 동작을 하는데, 이는 목이 막혔다는 신호이므로 곧바로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렇듯 판별 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목이 막혔습니까? 하고 물어본 후 자신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며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뻗는 등의 동의를 표시합니다. 환자를 서거나 앉힌 뒤 환자 뒤에서 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고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끝 사이에 복부 중앙에 오도록 주먹을 쥡니다. 주먹 쥔 손을 다른 손으로 잡고 팔꿈치가 환자의 바깥쪽을 향하게 하여 환자의 복부 안쪽으로 주먹을 누르며 위를 향하여 빠르게 밀어냅니다. 반드시 환자의 복부 중심선에 주먹이 오도록 하고 옆으로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복부 밀어내기 및 가슴 압박은 내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고, 환자가 불편 없이 호흡을 하게 된 후에도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 및 호흡 확인, 30회 가슴 압박, 인공호흡 2회. 첫 번째 인공호흡으로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다시 기도열기를 하고 인공호흡 시행. 이물질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보이면 제거합니다. 환자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입을 벌린 뒤 처치자의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환자의 혀와 아래턱을 잡아 턱을 들어올려 검지를 갈고리 모양으로 하고 이물질을 꺼냅니다. 인공호흡 2회. 순서대로 반복.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이물질 확인. 출혈과 상처 처치. 출혈이란 혈관에 손상이 일어나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손상 부위에 따라 동맥출혈, 정맥출혈, 모세혈관 출혈로 나누어집니다. 정맥출혈과 모세혈관 출혈은 출혈 시 가벼운 압박을 짧은 시간에 가하면 자연스럽게 지혈되나 동맥출혈은 지혈하기가 어렵습니다.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며 안정을 취하도록 눕힙니다. 지혈이 늦어질 경우 직접 압박과 함께 혈관 압박을 같이 해줍니다. 두꺼운 젖은 거즈나 깨끗한 헝겊을 상처 위에 대고 직접 눌러서 붕대로 단단히 감아줍니다. 헝겊이 없다면 주변에 대체할 곳을 찾아 상처에 댈 부분을 간이 소독한 후 직접 압박합니다.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에서 뼈를 가까이 지나는 곳에 동맥을 압박함으로써 혈류를 늦춰 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곳을 지압점이라고 합니다. 혈관 압박은 직접 압박과 동시에 실시합니다. 병균의 침입을 막아 감염을 예방합니다. 상처를 손이나 깨끗하지 않은 헝겊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엉키어 뭉친 핏덩어리를 억지로 떼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에 흙이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어줍니다.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대고 드레싱을 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골절 처치의 기본, 휴식, 얼음 찜질, 압박 고정, 올리기, 뼈가 부러지거나 삐었을 경우, 목과 머리에 손상을 입었거나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주변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는 경우, 손상을 입은 부위 이하의 피부색이 새파랗게 변할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먼저 대처합니다.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위에 딱딱한 물체로 고정하여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만약 출혈이 있다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압박하여 지혈시킵니다. 스카프, 로프, 배낭, 등산복, 나무, 신문지, 잡지, 담요, 베개 등 주변에 있는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골절된 뼈보다 크고 넓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쇼크란 순간적인 혈액순환의 감퇴로 인하여 우리 몸의 전 기능이 부진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료, 출혈이 심하거나 골절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목이 마르다고 해도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보온, 쇼크가 발생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요 등을 덮어주어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머리에 부상이 없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체를 20에서 30cm 높여줍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거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회복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회복 자세는 부상자를 약 90도 각도로 옆으로 눕히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토사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환자를 위해 약간의 음료를 제공하고 보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